헌법 29조 2항.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검은 기타 법무리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과정에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에 관한 보상이 있다 이거야? 그럼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 내용은 간단하지.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하여간 요건이 갖춰진다라면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사공헌법 때 처음 들어왔어요. 29조항이. 언제 처음 들었다고요? 7차 유신헌법, 72년 헌법, 사공헌법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고학 당시는 없었다는 거죠. 응? 없었는데 그 당시 상고학 시대 때는 위헌법률 심판권을 법원이 갖고 있는 시대였어요. 특이하게도 법원이. 근데 대법원이 그 당시에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단서에 있었던 이 내용, 그 당시는 헌법이 없었고 법률에 있었어요. 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침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상고학 당시에 박통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대법관을 다 잘리고 그다음에 아예 위헌인 법률을 헌법에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7차 때 사공학 때 헌법에 들어온 것이 29조 2항이죠. 작년 헌재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걸 개정해라 헌법 조항을 개정할 때 꼭 참고해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악법 중에 하나죠. 이 악법이 헌법에 들어온 거예요. 유신헌법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법률에 있을 때 위헌이었는데 위헌인 법률을 헌법에 승격시키는 거야. 이게 참 골 때린 거죠. 응? 골 때린 역사를 갖고 있는 헌법 조문인 거예요. 이게. 응?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조항이 헌법 조항이 29조 2항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서 29조 1항이라든지 또는 뭐 헌법 평등권이라든지 또는 뭐 재산권도 가능하겠죠. 헌법 여기 반해서 위헌 아니냐? 여기 반해서 이 헌법에 반해서 이게 위헌 아니냐?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나려면 이것과 이것 간에 효력상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데 어떻게 위헌 결정이 나오겠어요? 이 헌법 29조 1항이라든지 29조 2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면 쌤 등가 동등한 가치를 간다라면 위헌 결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건 100인데 이건 70이다. 그러면 뭐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응?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됐을 때 이게 위헌 심사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유명한 헌재 판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된다죠.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정이죠.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간단해요. 법률이 아니다. 헌법 29조항은 위헌 법률할 때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간단하죠?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자 간의 효력상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 양자 간의 효력상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 칼시미트가 맞듯이 재정규범, 상위규범, 개정규범, 하위규범, 헌법과 헌법률을 우리나라는 구별할 수도 없다. 그건 칼시미트라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상위 규범으로서 헌법 제정 규범이고 어떤 게 하위 규범으로서 헌법 개정 규범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 라고 봐가지고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 심판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래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 내용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다만 이 판례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존재한다.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존재할 수는 있다. 이게 더 우선이겠지. 11조가. 평등이 우선이겠지. 29조 2항이 우선일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평등이야 어느 나라든 다 수용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죠. 현대 와서는. 근데 29조 2항은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어느 나라가 수용한 나라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다. 헌법 조항 간에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다. 그렇지만 다른 조항 간에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효력상의 차이는 없다. 칼시미트처럼 재정권력 규범, 개정권력 규범, 상위 규범, 하위 규범 구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을 구별한다는 이론도 헌법 조항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논거로도 운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 헌법 해석이라는 것은 헌법의 의미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재판할 때도 그렇죠. 법률이 위헌이냐를 따지려면 뭐부터 따져야 돼? 헌법 조항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죠.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의미를 확정 지은 다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헌법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헌법 소송 과정에서만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도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송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헌법 해석의 특성, 이것과의 차이점. 아까 쌤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대충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사법시험에서 법률 해석 방식인 3단 논법주 추론 방법에 의한 법률 해석 방법을 그대로 헌법 해석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게 X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 이것만의 특성이 있게 됩니다. 헌법의 특성이 있듯이 헌법 해석의 특성도 있어요. 뭐랑 다른? 법률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헌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완결성을 갖지만 이건 완결성 못 갖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보충할 여지가 이게 더 넓게 된다. 이건 조문이 많지만 여긴 조문이 적어. 그러면 조문이 적은 헌법은 어떻게 돼? 해석을 통해서 빈틈을 메워줘야 돼. 그래서 법률 해석보다 헌법 해석의 여지가 넓다. 해석의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 응? 흥결을 메꾸셔야 할 거 아니야? 헌법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책 해석이 기본적으로 근물되죠. 민법을, 형법을 정치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정치 해석에서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막 형법을 막 엄격히 정의해서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형법을 해석할 때 정책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적인 산물이란 말이죠.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는? 헌법. 이게 헌법 해석의 특성입니다. 두 가지 특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해석의 두 가지 특성 기억할 것. 헌법 해석의 두 가지 특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해석보다 해석 여지가 넓다. 정책 해석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 가능성이 있다. 해석의 방법. 잘 몰라야 되는데 뭐 물리적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응? 헌법 해석을 통해서 기능을 분배를 변경하지 마라. 기능 분배를 변경하지 마시오. 헌법에서 이제 국회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다음에 헌재에게도 권한을 주죠. 헌재는 무슨 기능만 있냐? 얘는 입법 기능이 있다면 얘는 입법 기능을 통제하는 거지 입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헌재가 입법을 하면 안 돼. 얘한테는 통제 기능만 줬는 거지 입법권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기능의 분배를 변경하지 마라. 얘가 입법을 하면 되겠어? 입법권을 헌재가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입법 기능을 헌재가 행사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기능 분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가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헌재 판례에서 나왔던 당연한 내용 읽어보면 그렇죠.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 해석을 통해서. 혼란을 부추기면 되겠어. 뒤가 2번 통일성을 유지하라. 쓰잘데없는 얘기지. 3번 기억하시고.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할 때 어떤 헌법을 가지고 갈 거냐. 72년 헌법이냐 현행헌법이냐. 사건은 72년에 있었어. 사건은 72년에 있었어. 재판은 이때 하는 거예요. 현행헌법. 당시 재판 오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어떤 법을 가지고 재판할 것이냐. 이거냐. 72년 헌법이냐. 현행헌법이냐.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처분시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처분시법을. 처분시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행정법 배웠던 사람들은? 처분시설.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기본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한다. 라고 하죠. 여기는 거꾸로 해요. 처분시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행정법과 다르게 처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 처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게 헌재 판례 입장이다. 헌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위헌이 아니었지만 이 당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는 72년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위헌은 아니야. 예를 들면 긴급조치 1호가.
긴급조치 1호가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긴급조치 1호가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행헌법에서는 위헌이 되죠. 그래서 저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을 때 헌재가 했던 말이 유신헌법에 따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유신헌법을 근거로 재판할 게 아니라 현행헌법을 가지고 재판한다라면 긴급조치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응? 긴급조치 1호가 뭐였죠?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 금지야. 유신헌법 개정 논의하지 마라. 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법이야. 아까 외견 입헌지헌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자꾸 개정하자고 할 거 아니야. 야당이라든지 제야 세력에서는 개정하자고 그 당시 많이 했었죠? 논의하지 마라. 논의하면 뭐 징역 15년 이하인가 그래. 개정하자 이렇게 말만 하면 징역 15년인 거야. 골 때리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헌법 개정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15년은 아니 뭐 그걸 처벌한다는 것도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형량도 진짜 살벌하죠. 응? 응? 살벌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라 나온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현행헌법을 가지고 재판해 보니까 위헌이더라. 그래서 위헌 여부는 어느 헌법을 기준한다? 현행헌법, 재판시법이다. 라는 것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있어야겠죠. 3번. 4번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읽어나 보시고. 원리로부터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체크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좋습니다. 법관 정년 사건 나중에 배우겠고. 합헌적 법률 해석,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자,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건데 합헌적 법률 해석. 합헌적. 말 그대로 합헌적이에요. 합헌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합헌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뭘 해석하자? 법률 해석하자. 이거 단어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뭐 복잡할 필요도 없어. 합헌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뭘 해석하자? 법률을 해석하자. 합헌적 법률 해석 방법이라고 하죠. 자, A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이걸 다의적이라고 하죠. 1의 의미도 있고 2의 의미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법률의 의미를 학자들이 1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2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 다의적이다. 전제 다의적이다. 전제. 합헌적 법률의 전제 다의적이다. 근데 이 관련된 헌법조항을 해석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건 용납이 안 돼. 헌법조항상. 이거는 이 법률의 내용이죠. 이 법률의 의미가 1로는 헌법에 부합되는데 2로 보면 헌법에 부합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뭐로 이 법률을 해석한다? 1로 해석한다? 2로 해석한다? 이 법률을 1로 해석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법률이 문의적 의미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 이때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한다? 헌법에 부합되도록, 적합하도록 해석하자. 1로 해석하자. 2로 해석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한다. 뭐의 지침에? 헌법을 해석하는 지침에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에?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인 거야. 합헌적? 그렇지. 법률 해석이죠.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응?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문제 풀다가 합헌적 법률 해석 얘기가 쭉 나와. 근데 이것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이렇게 쓴 거야. 헌법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보는 거야.